전당대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전당대회 통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돼요. 네. 근데 일주일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최고위원 경선 놓고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고 네. 초반에는 정봉주 의원이 1위로 앞서가다가 중간에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네. 그게 조금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봉주 후보의 발언 이게 정봉주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박원석 전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발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니면 자기가 뭐 최고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정봉주 후보가 어제 또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근데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서 또 파장이 더 커지고 있고 이 흐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일단 이렇게, 처음에. 예, 우리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일단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발단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게 내용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럼 기자회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문제다. 또는 이게 문제다라든지.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그 발언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그 사과, 네. 해명 사과 이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거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뭐 명파리 얘기를 하고 뭐 명파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처음에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출마 선언할 때 네. 윤석열 탄핵시키고 뭐 그렇죠. 등등 이렇게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싸우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부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냐고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예. 뭐 과열돼서 뭐 여러 가지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또 당원들 지지층들은 좀 많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이라고 다들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열심히 이제 그거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명팔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냥 이재명 팔이라는 거로 다 외도해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봉주 후보의 이재명 팔이 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분도 그동안 쭉 계속해서 뭐 방송이라든지 네. 평상시에 보면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육 원장도 시켜줬었잖아요. 그 전국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적을 하신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전당대 서울 지역 하고 전당대 ALS 투표 포함해가지고 대연 투표, 그 국민 여론조사까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흐름이 이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난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노래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는데 앞에 전제가 뭐냐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분열되고 있고 화가 난 분들이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빨리 이게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 본인한테도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가 마무리 국면이니까 다음 주에 의원님 모실 때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상태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2기 체제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사실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민생에 올인하고 또 다양한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방향을 되게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
또 이번에 우리 그 기본사회 관련된 것들도 우리 저기 강령에다가 넣는 것도 이제 어제 중앙에 통과돼 가지고 확정이 네. 되고 그랬는데 늘 하던 말씀대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음. 그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조차도 칭찬을 했었잖아요. 출마 선언 때. 그때 이번 뭐 대표직 출마 선언이 이제 진지했다. 네. 대선 출마 연설로 써도 될 만큼 미래지향적이었다. 음. 이렇게 칼럼에서 그 조선일보조차도 칭찬을 할 정도로 네. 저는 그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 뭐 각종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든지 뭐 금투세 이런 것들 같은 것도 판단할 때도 네. 그런 그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나 이런 민생에서는 그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 갖고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2기 이 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또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요즘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민주당이 TF 디지털 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을 네네, 들었습니다. 네네. TMF 사태 뭐 한 달이 됐는데 이거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을 이제 발표했지만 어제 저희가 용산 이제 전자상가 가서 네. 실제로 피해 입은 이제 판매자 분들하고 그 현장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정부의 대책이 정말 그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너무 미봉책이고 그래요. 너무 낮다. 그 저기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줄을 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정부에서는 뭔가 뭐 입장을 내고 대책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쭉 하던데. 그 정부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그 중진공하고 소진공 통해 가지고 네. 또는 지자체 통해 가지고 그 대출, 보증, 예, 예. 만기 연장 이거 해준다는 게 주잖아요. 빚을 내준다. 그러니까 더 대출 연장해준다?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대출을 좀 연장시켜주겠다라는 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다가 네. 그 금액 자체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참여했던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이제 저 전자 관련된 것들을 파는 분들이어서 네.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거기에서 물린 돈이 그러니까 금액이 꽤 크시더라고요. 뭐 수십억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예, 대출도 이미 뭐 많이 받고 계신 거 이런 분들인데 네. 그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 보면 중진공에서 300억. 그리고 뭐 소진공에서 1,700억, 2,000억 정도와 뭐 지자체에서 뭐 몇백억, 각 지자체별로 이 정도 수준인데 네. 300억이면 예를 들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10억씩만 내면 300만밖에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책으로서 너무 미흡하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공통된 그런 네. 얘기들이었어요. 이 사안 계속 이제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민주당이 또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촉구하실 텐데 저희가 이 사항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